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UL 비뇨의학과의 김광섭이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 추울 때 건강 상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굉장히 흔한 병이죠. 요로결석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체해 충격파 세석술이 있겠고, 그다음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요로결석을 치료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은 뭐 모두 아시는 것처럼 뭐 비뇨기계 질환 중에서 이제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결석에 의해서 아마 응급실을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 병의 또 특징이 이제 재발이 굉장히 잦습니다. 재발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이 병은 이제 백인한테서 많이 생기고 이제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이제 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서구화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생활의 변화에 의해서 요로결석의 그런 발생률들이 이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꽤 오래됐죠. 한 1980년대부터 이제 체해 충격파 세속술이라는 이제 치료 방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이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외래 단위에서 할 수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치료고 해서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뭐 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요로결석의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cm 미만의 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차 치료로 이제 체해 충격파를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은 뭐 한 20%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히 흔한 병으로 되어 있게 되겠고, 우리나라의 이제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 10%좀 약간 넘어가는 정도로 되어 있고,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도 해가 감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유병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뭐 약물 치료, 체해 충격파 세석술, 내시경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 돌이 뭐 크지 않고 저절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대기요법을 하면서 저절로 돌이 빠질 수 있도록 이제 기다려보는 방법이 있겠고, 이제 체해 충격파 세석술이 있겠고,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내시경 수술, 그다음에 뭐 복강경과 로봇, 이런 수술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결석에 있어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한 80% 정도까지는 이제 체해 충격파 세석술을 많이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수술적인 내시경적인 치료 방법인 뭐 신요관경술이라든지 연성 신요관경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료들도 현재 보면은 퍼센트 상에서는 거의 합쳐서 거의 한 20% 이를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그런 내시경 장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돌을 파쇄하는 그런 레이저 장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수술의 그런 비율도 해가 감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로결석이 있을 때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느 부분에 이제 결석이 있는지를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개인병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정맥 요로 조영술을 통해서 실제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이런 그 신정맥 요로 조영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CT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영제를 쓰지 않고 이제 그런 CT를, 복부 CT를 찍는 것 자체가 이제 결석 진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비조영제 CT를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돌이 커서 어떤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 같은 것들을 계획하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복잡성 요로 감염이라든지 해부학적 이상이 조금 동반되는 것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조영제 CT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에 이제 그런 저하가 의심이 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런 해기학 검사를 통해서 신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에 따른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은 인제 이런 그런 방사선 검사라든지 영상학적인 검사에 있어서 그런 방사선 피복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 초음파나 MR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그런 인제 방사선 투여가 인제 없게 되겠지만은, 뭐 실제로 뭐 결석에 의해서 MRI 찍는 경우는 뭐 사실 거의 없고요.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초음파를 통해서 그런 결석의 그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이제 신정맥 요로 조영수 같은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겠고요. CT 같은 경우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 혹시 피복량 같은 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조영제를 쓰지 않고 이제 찍는 이제 C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거의 그런 이제 요로 조영수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의 그런 방사선 투여량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이런 결석에 의해서 찍는 그런 조영제를 쓰지 않는 C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방사선 피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언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은 뭐 체해 충격파를 해 봤을 때 이제 잘 돌이 깨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봐야겠죠. 뭐 잘 깨지지 않는 경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뭐 깰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환자분들의 불편함도 굉장히 더해지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기가 큰 결석, 보통 저희가 한 2cm가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체해 충격파 세척술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크기가 큰 결석에 있어서도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해부학적 위치, 그러니까 특히 신장의 그런 아래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체해 충격파 세척술을 통해서 이제 돌을 깼다고 하더라도 그 돌이 이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쉽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술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런 어떤 내시경 장비라든지 그런 결석 수술에 이용되는 그런 보조 장비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요로 결석의 어떤 시술을 받는다든지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서 각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통증 조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흔하게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엔세이드라든지 소염 진통제라든지 그런 뭐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흔하게 이제 저희 타이레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지만은, 이런 것에서 의해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오피오이드 같은 그런 마약성 진통제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요관을 확장시켜서 그런 돌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건 치료 전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게 되겠고요. 필요하다면은 이제 신장에다가 이제 직접 구멍을 뚫는다든지 요관 부목 같은 것을 삽입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신장 자체가 이제 부어 있는 수신증 같은 걸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결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요로 감염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는데, 당연히 이제 수술 전에는 당연히 소변 검사라든지 요 배양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그런 요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전에 그런 예방적 항생제를 반드시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요로 감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요로 감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수술하는 데 있어서 요관 부목이라는 것을 인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관 부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제 어떤 결석이 있었을 때 인제 소변 같은 것들이 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신장과 요관과 이제 방광에 걸쳐서 인제 스텐트 같은 것을 이제 넣어 놓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뭐 수술하기 전에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요.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대부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저희들이 이제 수술 전에 삽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신장에 예를 들어 하나가 있다든지 이제 어떤 결석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커서 수신증이 심하게 있고,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수신증에 의해서 이제 심한 통증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그 수술 전에 그런 요관 부목을 삽입함으로써 이제 환자의 그런 증상 같은 것도 감소시키고 신기능의 그런 악화를 이제 예방해주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삽입을 함으로써 이제 요관들이 이제 좀 확장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확장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그 내시경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 자체도 좀 줄여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더 넓은 데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결석 제거율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관 협착 등이 있을 때도 미리 좀 삽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요관 부목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삽입을 하게 됐는데, 보통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돌을 다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돌을 이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뭐 바스켓 같은 걸 이용해 제거를 하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이제 그런 조그마한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절로 수변 타고 빠질 수 있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냅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삽입을 함으로써 돌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빠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삽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1, 2주 정도 있으면은 요관 부목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돌이 컸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한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요관이라든지 신장 쪽에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한 달 이상 좀 오랫동안 유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합병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서 삽입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결석 자체가 크지 않았고 수술이 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끝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삽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삽입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관 스텐트가 이제 몸 안에 삽입되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이제 몸 안에 이제 그런 이물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진통제라든지 이런 약제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씀으로써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것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개복 수술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요. 현재는 이제 개복 수술은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체해 충격파 세석술이라든지 내시경 수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전 예전의 경우에 이제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보통 이제 1980년도 이전에 이제 좀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전공의 시절 때는 이제 간혹 이제 결석이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개복 수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저도 개복 수술을 별로 해본 적은 없고, 만약 개복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을 통해서 주로 했었었지, 최근에 개복 수술했던 기억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복 수술은 이제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시간 자체도 좀 길 수밖에 없고, 환자분들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고, 통증도 아무래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이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간혹 가다가는 뭐 예를 들어 여기 써 있는 적응증처럼 결석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안쪽에 박혀 있어 갖고 어떤 그런 내시경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갖고 결석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뭐 체해 충격파를 해보고 내시경도 해봤는데도 도저히 제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신장이라든지 여러 개 쪽에 그런 기형들이 동반되어 있어서 어떤 내시경적으로 접근이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개복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현재는 어떤 그런 복강경이라든지 로봇 수술 등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복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결석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제 내시경적으로 이제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도라든지 방광 쪽에 있는 결석에 있어서는 이제 방광경을 통해서 결석을 제거하게 되겠고요. 요관 쪽에 있는 결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성 요관경을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할 수 있겠고, 신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성 요관경을 이용해서 신장 쪽으로 접근을 해서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체해 충격파에 비해서는 직접 저희가
내시경 기구가 접근을 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석 제거율이 체해 충격파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술법과 예를 들어서 뭐 개복 수술이라든지 복강경 수술, 로봇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지만은 방법에 따라서는 저희 이런 그 내시경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마취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이제 국소 마취로도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자분의 뭐 개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단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요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체해 충격파는 어떤 그런 마취라든지 뭐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마취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시경 뭐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덜 침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체내에 그런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침습적인 방법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체내에서 이제 파쇄된 이제 결석 조각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큰 거는 꺼내긴 하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결석이 너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한 번에 다 제거가 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내시경적인 결석 제거술을 또 시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결석 제거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시경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요도라든지 방광, 유관 등이 손상될 수 있는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현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내시경 장비라든지 그런 돌을 깰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합병증 같은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요관이라든지 신장의 그 결석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내시경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당연히 요관결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 배출 가능성이 낮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돌의 위치가 좀 높이 있다든지 상부요관 쪽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결석의 크기가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 배출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내시경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서 이제 빨리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인 폐색이 있다든지 이에 따른 뭐 어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체해 충격파에 보다는 그런 내시경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시경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결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결석이 점차 커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석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치료가 더 체해 충격파 세석술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석이 커지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결석에 대한 요로 폐색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감염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통증이 심하다든지 자꾸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불편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이제 대부분 이 신장 안에 있는 결석들은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어떤 그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결석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서 이제 이런 경우가 나는 이 결석을 좀 제거하고 싶다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결석이 큰 경우 한 15mm보다 이제 큰 결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체해 충격파 세석술에 비해서는 세석술이 이제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상황,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파일럿 같은 분들, 그런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갖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해외로 뭐
오랫동안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이런 결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 해외에 많이 있어야 되는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미리 좀 치료를 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수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또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렇게 인제 직접 저희가 신장 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접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이제 그런 파쇄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가서 돌을 갖다가 이제 파쇄를 해서 직접 이제 결석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수술 방법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 침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접 신장에다 구멍을 뚫고 이러다 보니 뚫다 보니까는 출혈도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도 좀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인제 보시다시피 인제 돌이 많이 크고 아니면은 인제 쪼끔 신하극 신장의 아래쪽에 있는 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충격파로도 이제 결석 자체가 인제 잘 빠지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그 내시경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접근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떤 하부요로 폐색이라든지 요로 전환술 같은 것들을 시행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인제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내시경적 접근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어떤 그런 신장 구조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인제 요런 특히 인제 이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항응고제 같은 것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인제 중단을 하고서 인제 수술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은 인제 이런 인제 그 출혈성 경향이 좀 보이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어떤 치료되지 않는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그 신누 설치를 할 때 구멍을 뚫을 때 그쪽에 어떤 악성 종양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좀 이런 수술 방법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 따른 이제 합병증들이 있게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인제 출혈과 인제 감염이 있게 되겠는데 이 출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술 전에 인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항응고제 사용을 중단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녹각석같이 큰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돌들을 큰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인제 그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인제 감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당연히 수술 전에 당연히 요 배양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균이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특히 세균요 같은 경우 있을 때는 항생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세균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 관리력 같은 게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요로 감염이 생기고 그에 따른 어떤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관리력 등을 너무 높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인제 실제 수술했던 장면을 쪼끔 보여 드리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요관 쪽에 요관 결석이 있던 환자분이셨었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경성 요관경을 이용해서 요관을 결석 제거하는 그런 장면을 쪼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인제 내시경 장비가 되겠고 이쪽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접근하고 있고 이 방광 안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이 요관 스텐트라고 그래서 가이드 와이어라고 해서 가이드 와이어를 집어넣고 길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결석이 보이게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갖고 지금 돌을 파쇄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돌을 이런 식으로 직접 큰 경우 같은 경우는 돌을 바로 이게 바스켓 같은 거로 제거하기 쉽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돌을 모래알처럼 잘게 갈아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관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이렇게 돌을 깨다 보면은 인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혹시 돌이 너무 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바스켓 같은 것으로 좀 잡아 놓고 돌을 깨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이분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특별히 바스켓을 잡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돌을 깬 뒤에 이제 요관을 통해서 제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돌들은 이런 식으로 바스켓으로 잡은 뒤에 지금은 이제 조금 아마 빠지기가 쉽지 않아서 잡은 다음에 돌을 좀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스켓이 끊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 가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돌을 좀 계속 파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돌이 부서진 경우는 이제 돌이 이제 빠질 만하다고 좀 판단이 되면은 빼보려고 했는데 아마 잘 안 빠졌던 것 같네요. 안 빠져서 조금 더 레이저를 이용해서 돌을 좀 파쇄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스켓을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좀 사이즈가 큰 돌들은 이제 바스켓을 이용해서 이제 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뭐 결석을 다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절로 빠지기 좀 어려울 정도의 좀 사이즈가 큰 돌들 위주로 이렇게 바스켓을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 끝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관 부목을 삽입하고 있는 장면이고, 네, 이렇게 요관 부목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에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연성 요관경을 이용해서 이제 신장 쪽까지 직접 접근을 해서 이제 결석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수술 장면이 되겠는데, 같이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런 엑스레이 장비를, 실시간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해서 결석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관 쪽과 신장 쪽 결석이 이제 동시에 있던 환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관 쪽에 있는 결석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앞에 보셨던 수술하고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관에 있는 결석을 제거한 다음에, 이건 이제 아마 신장 안쪽까지 이제 들어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장 안쪽에 좀 돌들이 아마 좀 몇 개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돌들을 갖다가 레이저를 이용해 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 파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깨진 돌 중에서 이제 바스켓으로 제거가 가능한 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스켓을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신장과 요관 쪽에 동시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병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부분 뭐 7에서 25% 좀 다양하게 이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 합병증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미합니다. 경미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요관 부목을 삽입함으로써 합병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런 합병증 같은 것들이 대부분 요관 손상이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전한 가이드와이어 같은 거를 미리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슨 약간 그런 보라색 그런 가이드와이어 같은 거를 미리 넣어놓습니다. 미리 넣어놓음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생기는 어떤 그런 잔석이라든지 요관 손상, 출혈, 그다음에 요로 감염 같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요관 부목 같은 것을 한 1, 2 정도 이제 껴놓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신장 결석을 제거할 때 있어서는 연성 요관경 자체가 이게 접근하는 것이, 신장까지 접근하는 것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하기 쉽도록 미리 그런 쉬스 같은 걸 넣어놓게 됩니다. 유레트럴 억셋 쉬스라 보통 부르게 되겠는데, 이런 것을 집어넣어놓고 함으로써 수술 중에 그런 신장 내 압력을 줄여줌으로써 요로 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을 좀 낮춰주고, 수술 시간 같은 것도 좀 단축시킬 수 있어서 현재 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되겠고, 그런 알파 브로커라든지 알파 차단제라든지 미리 요관 부목 같은 것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이런 악세시스를 삽입할 때도 그런 손상 같은 것들의 감소에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수술하기 전에 미리 스텐트도 넣어놓고 약물 치료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 등도 이게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 어떤 그런 환자분의 그런 결석의 위치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겠는데, 대부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어떤 해부학적 변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반 질환이 있어서 어떤 치료를 할 때 동시에 그냥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내시경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그런 심배 쪽에 생기는 개실결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수술,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조금 더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용을 하고 있게 되겠고, 그리고 크기가 매우 큰 그런 매복석, 그러니까 요관 쪽에 이제 심하게 이제 매복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시경적으로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복강경이라든지 로봇 수술을 통해서도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는 직접 그 요관이라든지 신장 쪽을 열어서 제거를 하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결석 제거율이 이제 아무래도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내시경적 수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그런 요관 협착이라든지 그런 합병증들의 발생 빈도는 이제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는 로봇 수술 자체가 조금 더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 결석에 있어서 로봇 수술을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빈치라는 기구 자체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제 로봇 수술 장비가 되겠는데, 물론 이 다빈치라는 기구 자체는 이제 결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는 아니고요. 이제 요 다빈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요관의 결석이 있다든지 신장의 결석이 있었을 때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조작이 쉽고 빨리 수술을 끝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상황에 맞춰갖고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아비세나라든지 자메닉스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내시경적인 치료 장비를 이쪽 그 로봇 장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런 콘솔이 따로 있습니다. 콘솔이 따로 있어서 이 콘솔 쪽에서 직접 이제 그런 그 요관경이라든지 그런 그 레이저 장비 같은 것을 조작을 함으로써 결석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특히 여기 자메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된 기구가 되겠는데, 현재 보니까는 이제 여러 대학병원이라든지 그 소수의 그런 개인 병원에서 좀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도입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이런 그런 장기간 좀 데이터들이 쌓이고 하면은 조금 더 이런 기구들의 그런 치료 효과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결석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재발이 잦은 병으로 알려져 있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어떤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했다고 해서 이제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한번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결석이라는 게 아주 단시간에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검사할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재발은 분명히 많은 병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영상학적인 엑스레이라든지 CT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는데, 아직까지 딱히 정해져 있는 정확한 그런 추적 검사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임상적으로는 짧게는 한 3에서 6개월, 길게는 1, 2년 단위로 이제 이런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 갖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석이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결석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보통 드리기는 합니다. 6개월 정도 한 번씩 내원하셔갖고 엑스레이든지 CT를 찍어봐서 결석이 혹시 재발한 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증상이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해 주는 게 환자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더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자주 재발하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와서 검사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재발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치료를 받는 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1년 정도의 시간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특별하게 증상이 없고 하다면은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내원을 하셔서 이런 영상학적인 검사라든지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재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당연히 요로결석의 예방 방법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결석의 성분에 따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게 되겠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각각에 써 있는 것처럼 다 그런 수분 섭취는 좀 많이 하셔라라는 것들이 주로 써 있습니다. 보통 적어도 하루에 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가장 요로결석 그런 예방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석이 있었던 분들,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하여튼 수분 섭취는 충분히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환자분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칼슘석이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염분 섭취 같은 것들은 좀 제한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결석을 좀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좀 아무래도 조금 제한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요즘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 보통 그런 칼슘 섭취를 많이 하시는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섭취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칼슘 섭취 정도에 있어서는 이제 딱히 결석을 이렇게 더 많이 유발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칼슘 섭취하는 정도는 섭취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 그런 어떤 고용량의 그런 비타민 C라든지 그런 어떤 칼슘 보충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이런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외에도 다른 어떤 요산석이라든지 시틴석, 무슨 뭐 감염석 이런 것들도 어쨌든 예방 방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석의 성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그 예방하는 방법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이런 결석이 자주 재발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은 하루에 수분 섭취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한 2리터짜리 그 PT병 큰 거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병 이상씩은 꼭 드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접으면은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한두 번에 이제 체충격파 세석술로 이제 결석이 완전히 제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체충격파 세석술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일단 빨리 결석을 한 번에 좀 제거하길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이런 요로결석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아마 현재도 뭐 증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증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내시경 장비라든지 그런 돌을 부시는 기구라든지 수술기 등이 이제 발전을 함으로써 조금 더 덜 침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결석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고 더 낮은 합병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요로결석에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로결석에 있어서 요즘 굉장히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서도 병원에서 요로결석 내시경적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경성요광경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연성요광경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현재는 환자분들도 어떤 그런 쇠석술만이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건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알고 계셔서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아예 원해서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셔서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질문에 조금 한번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강 찾는 김영삼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로결석 수술 후에는 바로 소변을 볼 수 있나요? 배뇨통이나 혈뇨가 생기면 정상 회복 과정으로 봐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요로결석 수술 대부분 내시경 수술이 될 겁니다.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통은 수술을 끝나고 나서 보통 소변줄을 길게는 하루 정도, 짧게는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껴놓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직접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소변줄을 통해 소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 예를 들어 척추 마취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척추 마취를 한 것 때문에 마취가 깨는 기간 동안에는 좀 소변 보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이제 저희가 소변줄을 좀 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조금 소변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소변줄을 통해 소변이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줄을 빼고 나서도 당연히 배뇨통이나 혈뇨는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내시경 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요도라든지 방광 쪽에 좀 당연히 상처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고 당연히 피도 나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며칠 정도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통증이 있다든지 혈뇨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 충분히 드시고 저희가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약물들을 다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잘 드시고 하시면은 대부분 수일 내로 이런 증상들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흔님께서도 또 질문을 주셨네요. 요로결석은 한 번 생기면 재발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수술 후에도 같은 자리에 다시 생길 수 있나요? 예방을 위해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재발 굉장히 잘하죠.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재발이 흔한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발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수술한 자리에서도 또 생길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 신장에서 결석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엔 반대쪽 신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관 쪽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꼭 같은 자리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기저기서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변이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길, 그 어디든지에서 결석은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요? 특별히 어떤 그런 대사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이제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 성분에 있어서 약물을 저희들이 좀 쓰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예방 목적으로 계속 약을 드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런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좀 충분하게 많이 해주는 것이 어떤 그런 약보다도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탐구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장 안에 결석이 2개 있고 각각 한 7mm, 4mm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한 번 생기면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건지요? 물을 많이 마시면 예방할 수 있나요? 네. 보니까 결석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신장 안에 있는 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되게 증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의 의사도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돌이 아예 사이즈가 큰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cm가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장에는 돌이라 무증상인 신장에 있는 돌이라고 그래도 세석술이 됐던지 간에 세석술이든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7mm, 4mm 정도면 아주 큰 돌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조금 지켜보시고 싶다고 하면은 한 6개월이든지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해가면서 이 돌의 이제 그런 사이즈가 혹시 커지는지 위치가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생기면 당연히 또 생길 수 있는 당연히 재발을 잘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당연히 물을 많이 마시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직한 세상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심스러운 질문이라고 하시네요. 내시경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큰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여러 병원에 있었던 건 아니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각 병원에 따라서 차이까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요로결석은 이제 질환입니다.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의료보험 내에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이런 내시경 수술 자체가 이제 사용하는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소모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건강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와이몽키님께서도 또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한 달 전에 이제 아마 CT를 찍어 보셨나 보네요. 그래서 결석이 없다고 했고 최근에 결석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생길 수가 있나요? 생길 수는 있죠. 생길 수는 있기는 한데, 결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생기거나 그런 일이 이렇게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검사를 CT를 찍어 봤는데, 없었다. 근데 결석 때문에 고생했다. 아마 뭔가 통증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질문 자체가 조금 제가 애매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아마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꼭 결석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도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CT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이제 그런 불편한 증상 같은 것들이 결석과 연관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기는 한데 대부분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생기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는 이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옆구리가 아프면은 결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일단 비뇨의학과를 좀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결석이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통증 자체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방문한 경우가 많기는 한데 실제 또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또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증상이 지속된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베이포트님께서도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결석이 한 통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쿡쿡거리면서 아픈데 이게 결석인지 궁금합니다. 모를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인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통증의 정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요로결석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로 심하게 아픈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하기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통이라고 하죠. 산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픈데 그렇게 딱히 그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또 결석은 굉장히 크게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통증의 정도와 어떤 그런 예를 들어 결석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과는 큰 상관없습니다. 결석이 굉장히 조그만하게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통증은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요. 결석이 이제 크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그런 통증이나 불편함 정도는 별로 없는 경우도 있기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결석의 크기라든지 위치에 따른 통증의 정도하고는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할 때는 비뇨의학과 병원을 방문을 하셔갖고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내 인상이랑님께서 아마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결석 빼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신기하다고 하셨네요. 예. 저들이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결석이 너무 크면 쪼개서 빼기도 하냐고 하는데 다 쪼개서 빼는 겁니다. 어차피 내시경 수술은 결석 자체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알 빼듯이 이렇게 싹 빼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이제 레이저 장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결석을 이제 파쇄를 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바스켓 같은 걸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일정 조그마한 모래알처럼 이제 부셔진 작은 조각 같은 경우는 저절로 솔번트하고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결석에 대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요로결석은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굉장히 흔한 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통증을 심하게 유발을 해서 그런 환자분들의 그런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요즘
건강검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른 뭐 이유 때문에 어떤 영상학적인 검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석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비뇨기과 병원을 꼭 방문을 하셔갖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